코로나가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물음들 혹은 경고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자본주의에 관련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본주의란 체제는 모든 재난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역사는 계속 그러한 사례들을 보여줘요. 거기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소위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아주 놀라운 새로운 어떠한 것을 가져왔죠. 그게 뭐예요?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재난을 극복한다고 하는 그 과정을 활용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노동 유형을 끌어들여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긴장을 노동과 노동의 긴장으로 환치시키는 놀라운 재주를 보여줬어요. 그 고통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요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생태적 재난 혹은 생물학적 재난, 전염병의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뉴노멀이란 말 속에 또 다른 자본의 음모 같은 걸 느낍니다. 이게 뉴노멀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은 결국은 사회적 거리를 없앰으로써 사회적 결속과 연대를 통해서만 자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위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이것이 새로운 정상성이 되면 자본의 장악력은 더 커집니다. 거기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인간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간과 사물의 관계예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자본주의는 왜곡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물을 만들어냈는데 역으로 이 사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상품을 생산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상품의 질서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해 버립니다. 완전히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 현상을 일반적으로 소외라고 부릅니다. 철학에서는 이걸 소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바로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전도시킴으로써 소외라고 하는 현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거죠. 두 번째 차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생존을 파괴하는 그러한 위험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끝없이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체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인간 생명의 그러한 전제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왜곡시켜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결국은 왜곡시켜서 인간의 생존을 파괴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결국은 왜곡시켜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러한 체제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삶, 생존, 생명을 파괴하는 거죠. 그것이 영어로 쓰면 한 단어입니다. 뭐예요? life죠.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안티-라이프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안티-라이프 체제를 넘어서는 어떠한 가치가 필요한 것이죠.
이 세 가지. 삶과 생존과 생명을.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만들어 봤습니다. 라이피즘이란 말을 만들어 봤어요. 라이피즘.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안티 라이프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라이피즘. 이 세 가지 차원을 극복하는 그러한 가치가 필요하다. 삶과 생존과 생명을 복원하는 이러한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치를 수행하는 이 라이피즘을 실천하는 이러한 사람이 라이피스트겠죠. 라이피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앞으로 우리가 라이피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라이피스트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했죠. 인간과 사물의 차원이 왜곡돼서 소외의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람들이 자율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오토노미스트라고 보통 불러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회주의자, 소셜리스트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의 파괴를 문제 삼는 이 사람들은 바로 생태주의자, 이콜로지스트라고 불러요. 이 자율주의자, 사회주의자, 생태주의자, 이를 전부 포괄하는 게 라이피스트입니다. 이제는 이 한쪽이 아니라 이 모두를 함께 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총체적인 체제를 넘어서는 그러한 이념으로서의 라이피즘,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주체로서의 라이피스트, 이것이 저는 미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한 체제예요.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한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체제임에 분명하지만 또 그 한계 또한 어마어마한 체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대함이 곧 한계가 되는 그러한 체제라는 것이죠. 어떤 경제학자에 따르면 기원 이후 지난 1800년 동안 기원 이후 1800년 동안 인류가 5배 정도의 물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00년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200년 정도 됐죠.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이후에 인류가 몇 배 정도 발전을 했을 것 같아요? 물적으로? 대체로 100배 이상 발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죠. 1800년 동안 5배 발전했는데 지난 200년 동안 100배 이상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란 체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진 체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본주의의 위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자본주의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생산력이지만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뒤집힌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모든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파괴 내지 변형을 뜻합니다. 100배 생산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지난 200년 동안 100배 많은 자연을 파괴했다는 이야기예요. 생태계가 괴멸 직전의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구 종말로의 발전이고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옥으로의 성장일 수 있다는 것. 이런 데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제는 필요한 겁니다.